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8천억 원대의 장학재단을 출연한 관정 이종환 생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령군이 사용 승인을 거부했는데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라고 체결했습니다.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의령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부한 관정 이종환 생가 건물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받아 지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기부 체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부 체납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관정 생가 건물 소유주인 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고 건축 신고 자체에 하자가 없다며 의령군의 사용 승인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정입니다. 법 판례에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건축 신고 내용대로 완성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 행위로 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기부 체납 조건과 건축물 사용 승인은 별거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 의령군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령군의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저 건축이 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건축을 짓고 나면 어떤 기부 체납을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건축만 썼으니까 건축 허가해주라. 그거는 이 행정심판에서는 둘을 분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절대 농지 지목 변경은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 체납을 하지 않는다면 의령 군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령군은 관정재단에 대해 기부 체납을 독촉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남북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을 두고 영남권의 균열이 우려됩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남북권 신공항 위치 선정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위치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안으로 신공항 입지 선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부산은 독자적인 시민 주도의 민자 공항 건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민자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말하자면 5개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산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구와 경북은 물론 경남과 울산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민자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우리는 포기하고 부산 신공항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의 위치로 밀양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 입장 표명을 미루던 울산시도 최근 김기현 시장이 울산에서 가까운 곳이 적지라며 밀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대 나머지 4개 시도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신공항 위치 결정을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은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울산시가 원전 해체 연구센터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인데요. 2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반경 30km 안에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인 원전이 16기. 울산은 전국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시설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원전 유치를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했고 그 부분에 따른 인센티브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울산인 만큼 원전 해체 연구센터 유치는 당연하다며 울산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울주군의 서명운동이 2만 명에 그치자 울산시가 2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는 연구센터가 위험시설이 아닌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울산이 가진 원전 해체 관련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대정부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또 로봇, 또 환경산업, 또 화학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 기술 기반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0조 원대인 원전 해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울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북이 벌이고 있는 치열한 원전 해체 연구센터 유치 경쟁의 최종 승자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영화입니다. 몸에 와닿는 아침 공기가 확실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어제만 같아도 이 시각이면 영하의 추위를 보였는데요. 지금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입니다. 거창도 영하 0.4도, 창원의 경우는 4.5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낮 동안에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기온이 높은 편이라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지금 통영서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창원과 김해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경남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서부 지역도 오후에 하동과 사천, 남해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서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밤엔 서부 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다가 이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밀양시 산회면 다원 1구 경로당 25만 원, 거제시 둔덕면 옥동마을 정명환 이장과 주민, 거제시 둔덕면 농촌지도자회 최탁수 회장과 회원, 합천군 합천읍 강양향교 이우열 전교와 유림 여러분께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합천읍 왕비세탁소 박재식 씨 20만 원, 사단법인 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 이명철 이사장 20만 원, 밀양시청 66동우회 20만 원, 합천군 봉산면 노곡 2구 이순호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북상면 가락마을 임종건 씨, 의령군 불인면 수축경로당, 합천군 봉산면 노곡 3구 정판규 이장과 주민, 합천군 봉산면 상현 허세명 이장과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이재수 이장과 주민, 계산 1구 경로당 이사문 회장과 회원, 남계 경로당 백갑중 회장과 회원, 인덕로 백종근 씨가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봉산면 김봉길 김건흥 씨, 밀양시 단장면 사연이 손진성 씨, 합천군 대양면 새마을협의회 심원수 회장과 회원, 합천군 대양면 하도리 경로당 배국진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건강족구동호회 임재술 회장과 회원, 분해 경로당 김대중 회장과 회원, 합천군 대양면 이곡 경로당 송근종 회장과 회원, 거창군 가조면 장길이 역촌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가조면 도리 화곡마을 이장과 주민 10만 원, 수월리 용전마을 이장과 주민 10만 원, 기리 음기마을 이장과 주민 10만 원, 합천군 묘산면 거산이 이순자 씨가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거제시 가조도 동쪽 1.8km 해상에서 48톤급 멸치가공 어선에서 불이 나 출동한 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과 소방정 등 8척이 진화했습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기관실에서 갑자기 불꽃과 연기가 났다는 선장 이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창원시 구암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60살 서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온라인으로도 발급됩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용도 제한 없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증빙 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